안녕하십니까. 가톨릭대학교 은평성모병원 순환기내과의 권오성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실제로 드물지 않고 진단을 잘 받고 치료를 한다 그러면은 또 아주 잘 치료받을 수 있는 질병인 바로 대동맥 판막 협착증과 거기에 대한 치료법의 하나인 경피적 대동맥 판막 치환술, 탑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대동맥 판막 협착증이라 부르면 아무래도 좀 낯설기도 하고 좀 이해가 필요하실 것 같은데요. 처음부터 이제 대동맥 판막을 먼저 설명드린다 그러면 판막은 어떤 문 역할을 하는 거라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개의 방과 두 개의 실로 되어 있다. 그래서 사람은 이심방, 이심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크게 네 개의 방으로 심장이 이제 나눠져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거기 방이 나눠져 있는 것마다 방이다 보니까 이제 문이 다 존재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이 열고 닫히면서 피가 들고 날고를 이제 반복하는 거고, 그게 이제 엄마 뱃속에서부터 태어나서 우리가 잉태되고 나면은 제일 먼저 생기는 조직이 심장, 전신에 이제 피를 공급하면서 발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있어서 1분에 60번 이상씩 이렇게 열고 닫히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판막이 되겠습니다. 네 개의 판막 중에서 대표적인 이제 오늘의 말씀드린 판막이 바로 대동맥 판막이라는 건데요. 대동맥 판막이 위치한 곳은 좌심실이라고 하는 심장에서 실제 가장 큰 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피가 모였다가 이제 한번 뿜어내면은 전신으로 공급되게 되는데, 전신으로 공급할 때 쓰는 그 튜브 자체를 우리가 대동맥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좌심실과 대동맥 사이에 있는 문짝, 어떻게 보면 우리 집으로 따지면 현관문인 것 같습니다. 내부에서 외부로 나갈 때 쓰이게 되는 그 현관문이라 부를 수 있는 대동맥 판막이 이제 존재하게 되겠는데요. 협착증이라는 건 말 그대로 이 판막이 좁아지는 질환이 되겠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대동맥 판막이 열리는 모습을 보면 정말 말 그대로 이렇게 활짝 열리게 됩니다. 문이 닫혔다, 열렸다. 근데 이게 협착, 그냥 좁아지면서 잘 못 열리게 돼서 실제로 보면 꿈쩍댈 정도로 이렇게 열리게 되는 상태를 바로 대동맥 판막 협착증이다 이렇게 부르게 되겠습니다. 근데 이 심장이라는 거는 엄마 배에서 잉태되어서부터 우리가 사람이 생명을 다할 때까지 그 순간 마지막까지도 처음과 끝을 1분에 60번 이상을 고정된 일을 계속하는 기관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일을 한다라는 건 그만큼 저렇게 부하가 걸렸을 때 부하를 이기기 위해서 일하고 그 부하 그 자체가 이제 심장에 계속 나쁜 현상을 초래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말인즉슨 심장의 기능에 이상을 초래해야 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아무리 이렇게 열심히 심장이 펌프질을 하려고 노력한다 하더라도 좁아진 길로 나가는 피의 양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말 그대로 전신에 충분한 피가 공급을 해야 쉬운 말로 오장육부가 잘 돌아가고 혈액순환이 잘 된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되지 못하는 거를 우리가 소위 말해서 조직에 적절한 피가 전달되지 못하면서 여러 가지 현상과 증상, 징후들이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실제 정상 대동맥 판막은 한지처럼 정말 야들야들하고 아주 부들부들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세 개가 이렇게 마늘 쪽, 세 쪽 열리는 것처럼 이렇게 열리게 되고, 대동맥 판막 협착증의 어떤 병태 생리에서 가장 우리가 중요시 여기는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석회화입니다. 석회 물질이라는 게 쉽게 얘기하면 우리 뼈를 구성하는 물질이 되겠고, 동맥경화든 이런 혈관 조직이 노화와 손상을 받게 되면은 거기에 부산물로 생기는 것이 바로 석회 조직입니다. 그러니까 이 석회 조직이 실제로 한지와 같이 유들유들한 이 판막 조직에 달라붙고 축적되게 되면은 굉장히 딱딱한 조직으로 바뀌게 되고, 딱딱하다는 건 그만큼 유연성을 잃게 되는 거니까 말 그대로 이제 열리는 거에 이제 한계가 점점 생기게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게 왼쪽이 정상 조직 판막인데 수술장에 들어가서 대동맥 판막 협착증 환자들 심한 사람들 보게 된다면 이 정도 이렇게 심한 석회화를 비롯해서 섬유화가 심하게 되면서 판막 조직이 왜곡되어 있는 것은 아주 대표적이면서도 흔하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원인으로는 대표적인 것은 이게 바로 퇴행성이 되겠습니다. 이런 변화를 이제 의학적으로 따진다 그러면은 어쩔 수 없는 우리 인간의 어떤 퇴행 과정, 말 그대로 나이에 따른 노화 과정이 되겠습니다. 나이가 들다 보면 안타깝게 주름살도 생기고, 나이 50이 좀 넘고 나면은 가까운 곳 잘 안 보여서 멀리다 놓고 보지 않습니까? 다 노화의 어떤 하나의 과정이고, 머리가 쇠고 환갑 때쯤 됐을 때 머리 안 새 있는 사람이 없는 것처럼 우리도 이게 판막을 평생 열고 닫고를 하다 보면은 문짝을 평생에 걸쳐서 쿵쾅쿵쾅 닫으면 80 정도 되면은 그 문짝 또한 삐그덕삐그덕 하고 굉장히 그 쓰임새가 이제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똑같습니다. 그래서
퇴행성으로 인한 변화가 원인이 가장 흔한 원인이 되겠고요. 통계를 보니까 10년마다 껑충껑충 뛰는데 10년마다 100% 이상씩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두 배 이렇게 걸쳐진다 생각하시면 되고, 이 판막 조직도 결국엔 혈관의 하나의 종류이기 때문에 혈관 만성 질환 생각하시면 잘 이해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혈압에 있는 환자들이 한 위험도가 아닌 사람에 비해서는 한 23%더 증가되어 있고, 고지혈증 가진 환자도 한 10% 이상 증가되어 있다 이렇게 보고하고 있고, 담배 혈관의 건강에 담배 지극히 나쁘다는 걸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담배 역시도 대동맥 판막 협착증을 나쁘게 만드는 대표적인 위험 요인이 되겠습니다. 이제 대동맥 판막이 협착이 생기게 되면 이게 어느 한순간에 정상이었다가 완전히 중증으로 넘어가고 그런 건 아니고요. 서서히 구조의 왜곡을 겪다 보면 이제 기능이 떨어지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수년에 걸쳐서 이렇게 판막증이 악화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는데요. 결국에는 악화된 판막증으로 인해서 우리가 자각할 수 있는 어떤 증상들이 나타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대표적인 증상이 바로 흉통, 첫 번째 보시는 가슴이 조이는 느낌이 든다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심장 자체가 굉장히 부하를 크게 받으면서 일을 열심히 하게 되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상대적으로 피가 들어오는 양이 적거나 너무 심장 근육이 두꺼워져 있게 되면은 그런 여러 가지 병태 생리로 인해서 이제 흉통이 발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어떻게 보면 더 흔한 증상일 수가 있겠습니다. 바로 호흡곤란이 되겠는데요. 말 그대로 우리가 심장이라는 게 어떤 엔진 역할을 하는 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자동차도 언덕길로 올라가려고 그런다, 아니면 빠른 속도로 가려고 그런다. 그럼 우리가 RPM을 쭉 올리는 것처럼 엔진에 이제 피가 많이 들어가면서 엔진의 출력이 꽉 이제 순간적으로 쭉 높아져야 되는데, 심장이 그런 엔진하고 똑같은 일을 한다 생각한다 그러면은 움직이려고 그러면은 심장이 더 열심히 뛰고 잘 뛰어야 되는데 그게 이제 한계점에 부딪히게 되는 거죠. 연세 드신 분들이 이제 퇴행성 겪게 되면서 생기는 질환인데, 나이 들다 보면 나는 숨차니까 아이고 나이 들어서 그렇지, 아니면 내가 갖고 있던 병이 있으니까 그런 컨디션이 안 좋으니까 내가 숨찬 거겠지 이러면서 실제 이 증상 자체에 대해서 본인이 그냥 무시하거나 아니면 크게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이제 단점이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숨이 차다 그러면 옛날 같지 않다. 그러면 반드시 우리가 심장이든 폐든, 특히나 오늘 말씀드린 이 판막증이 절대 드문 질환이 아니기 때문에 자각 증상이 있다 그러면은 이런 의원이나 병원을 찾아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쉽게 피로할 수 있는데, 전신으로 피가 제대로 안 가니까 근육이든 아니면 주요 생명장기도 다 피의 절대적인 양이 부족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피로감을 쉽게 느낄 수가 있겠고요. 저희가 예전에는 순환경내과 의사다 보니까 어떻게 하다가 피곤하다는 거를 이제 주된 호소로 오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럼 저희는 주로는 숨차거나 가슴 아픈 거 보는 의사인데, 피곤까지 저한테 얘기하면 나도 피곤한데 이분은 어떻게 되려나 이렇게 그런 경우도 있지만, 실제로 제가 대동맥 판막 협착증을 맡게 되면서 특히나 연세 드신 분을 보면서 피곤해서 왔다 그러면 저도 지금은 귀가 다시 쫑긋 세워지는 게 사실입니다. 그다음에 발등과 발목이 붓게 되는데 피의 순환이 안 되다 보니까 일부 이 중력에 이제 의존하는 특히 발 쪽이 피의 순환이 안 되다 보니까 정체가 생기고, 그러다 보면 이제 부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서 보시면은 누우면 갑갑하고 숨이 차다 그러는데, 실제로 우리가 운동하고 나서 너무 숨차다 그러면 그냥 주저앉거나 아니면 벌떡 눕는 게 상책이지 않겠습니까? 왜냐? 누우면 보통 사람이 숨이 안 차죠. 근데 심장 질환을 갖고 있는 환자, 특히나 심부전이라 그래서 심장 기능이 안 좋은 환자들은 아주 특징적인 증상이 바로 역설적으로 누우면 숨이 갑갑하고 숨찬 증상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한자로 옮겨서 의학적 용어로 기좌호흡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본인께서 실제로 밤에도 좀 앉아 있는 게 편하고 누우면 어딘가 모르게 답답하다 그러면 반드시 심장 질환이 있을 가능성이 높겠구나 이제 이렇게 의심하셔야 되고, 누워 있으면 숨차다 그러면 판막증을 비롯한 여러 심장병이 있을 가능성이 높으니까 이런 경우에 정말로 병원을 찾아오시는 것이 좀 빠른 좋은 길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지럽거나 쓰러지는 경우가 되겠는데요. 실제로 이렇게 실신으로 왔다 그러면은 거의 우리가 굉장히 중증이고, 두 번째 쓰러졌을 때 돌아가셔도 이상한 게 아닌 정도의 너무 진행된 상태인 경우가 이제 적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실신으로 쓰러졌다. 그럼 대동맥 판막 협착증이 진단됐다. 중증이. 그러면 우리 의사들도 좀 빨리빨리 움직이는 그런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 증상을 말씀드리면 하나는 숨이 찬 증상, 그다음에 가슴이 아프거나 답답한 증상, 그다음에 내가 어지러우면서 거의 쓰러지거나 실제 쓰러진 증상. 이게 바로 대동맥 판막 협착증의 3대 증상이다. 저희가 이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얼마나 이게 많겠느냐? 이게 보시게 되면 실제로 이게 얼마큼 있겠느냐는 사실 평가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암은 어느 정도의 유병률을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가 사업으로도 성인은 반드시 이 암 선별 검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암의 유병률은 우리가 비교적 잘 알고 있는데요. 대동맥 판막증은 아무래도 연세 드신 분들이 증상이 있거나 뭐 다른 검사를 하다가 알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발생 빈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거꾸로 따지면 제가 보여드리는 거는 이건 어떻게 보면 최소한의 숫자가 되겠습니다. 아마 우리는 이거보다 몇 곱절은 많을 것이다라고 지금 추정을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간에 연령에 따라 증가한다는 거는 당연한 사실입니다. 노화가 되면 될수록 나빠지기 때문에. 그래서 전체적으로 뭐 성인에서는 한 1, 2% 되는 것 같다 그렇지만 이제 의학적으로 노년 인구라고 이제 평가되는 65세부터 따로 넣고 본다 그러면은 거의 10% 이상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중등도 이상이면 사실은 상당히 이제 환자분이 여러모로 좀 뭐랄까 지내시기도 만만치 않아지고 병원에도 자주 찾아야 되고 약을 먹어야 되는 것이 사실인데 바로 이 중등도 이상의 대동맥 판막 협착증은 70대가 되면 3%고 80대가 되면은 8%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지금 저희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 숫자는 실제로 병원을 찾게 되는 사람들의 이야기인 거니까 병원을 찾지 않는 뭐 일반적으로 뭐 시골에 있든 뭐 도시에 있든 어디에 있든 간에 다 우리가 만약 그걸 선별 검사한다 그러면 이거보다는 훨씬 더 많은 숫자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급사하는 분들의 적지 않은 특히 노년 인구에서는 이 바로 대동맥 판막 협착증 중증인 환자들이 분명히 그 안에 많이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 판막 협착증 환자들이 어느 정도 많느냐? 결국엔 우리가 고령화 사회를 겪다 보니까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매년 늘어나는 심평원의 자료가 되겠는데요. 중증인 환자들만 놓고 보면은 거의 매년 1,000명도 안 됐었다 그러면 지난 4, 5년간에 걸쳐서 40 몇천 명씩 늘어나고 있고요. 이거를 경증까지 다 포함한다면 4, 5배 이렇게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몇몇 명 단위의 진단이다. 그럼 이거는 사실 적지 않은 거는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령화되면 될수록 많아지기 때문에 이게 어제의 병도 아니고 내일의 병도 아니고 바로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겪고 있는 그런 질병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이제 병원에 만약에 오셨다 그럼 저희가 어떤 검사를 통해서 대동맥 판막 협착증을 진단하고 또 치료해 드리는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외래에 오셨으니까 저희가 말씀도 들어보고 아마 청진을 비롯한 여러 가지 간단한 검사를 할 것 같습니다. 이 청진시에 아주 특징적인 소리가 나는데요. 저희도 실제로 들릴 때 그 수축기 심자음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이렇게 슉 이런 식의 소리가 아주 잘 들리게 됩니다. 그러면 이 숨차시거나 뭐 쓰러지신 이유가 아마 대동맥 판막 협착일 수 있겠다라고 저희도 큰 힌트를 얻을 수가 있고요. 그러면 이제 바로 심장 초음파라고 해서 심장 판막을 비롯한 심장 여러 가지 해부학적인 구조와 기능을 동시에 평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초음파다 보니까 당연히 몸에 해롭지도 않고 뭐 아프거나 그런 검사는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뭐 막상 다른 여러 가지 검사인데 조금씩의 뭐 차이가 있다. 그러면 지표 간에 좀 안 맞는 거 있다. 그럼 저희가 운동 부하 검사라든지 아니면 약물 유도 부하 검사 등등을 통해서 이 중증의 대동맥 판막 협착증을 진단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환자 심장 초음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인 경우에는 이렇게 아주 야들야들하게 정말 활짝 열리는 게 이 대동맥 판막인데요. 중증의 대동맥 판막 협착증이 된다고 하면은 이렇게 석회화 등등으로 인해서 심하게 두꺼워져 있겠고 보시면 알겠지만 거의 열리는 게 보이지 않을 정도로 좁아져 있는 걸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고전적으로는 대동맥 판막의 이제 중증인 상태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수술적으로 치환술을 했습니다. 다리 무릎 치환술이란 말 많이 들어봤을 것 같습니다. 이제 무릎이 다 닳고 닳아서 퇴행성으로 그러면 이제 치환 수술하는 거가 너무 당연한 것처럼 병든 판막을 오려낸 다음에 새로운 판막 조직이 됐든 기계 판막이 됐든 그 판막을 넣고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물론 수술적 방법도 굉장히 중요하고 충분히 이제 여러 환자들에게 이제 혜택을 있을 수 있는데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령화 사회의 질병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나이가 굉장히 드신 상태 또는 여러 가지 다른 병이 많아진 상태에서 이 병을 진단하게 되면은 수술이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바로 개발되었고 지금 이제 널리 이제 시행되고 있는 것이 바로 경피적 대동맥 판막 치환술이라 그래서
경피, 피부를 통해 들어가겠다. 가슴을 여는 개용을 하지 않겠다. 이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거를 이제 영어 약자를 따가지고 저희가 타비 이렇게 부르게 되는데요. 수술 없이 대퇴동맥, 그러니까 사타구니 동맥을 주로 한 95% 이상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사타구니에 있는 큰 동맥을 이용해서 도관이라는 게 어떤 관 같은 건데 이 사이로 철사하고 여러 가지 기구를 옮길 수가 있는 겁니다. 도관을 삽입해서 인공 판막을 펴서 고정하는 시술로서 수술과 가장 큰 차이점이 있다 그러면 수술은 원래 병든 판막을 도려낸다고 한다면은 이 탑이라는 시술은 병든 판막은 그 자리에 놔두고 아주 고급스러운 그 인공 합금에다가 조직 판막이 띈 이런 판막이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그 병든 판막 옆으로 이제 거치시키고 나오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엑스레이 투시경을 보면서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국내에서는 이제 크게는 이렇게 두 가지 판막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아마 99% 이렇게 사용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좀 컨셉, 그러니까 개념이 다른데 하나는 이 안에 풍선을 넣어가지고 풍선이 이 프레임, 그러니까 틀을 확장시키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건 형상 기억 합금이 들어가 있어서 저희가 이제 도관 속에서 그걸 도관을 꺼내내게 되면 위치에 있는 상태에서 천천히 펴지는 그래서 이게 셀프 익스팬딩, 그러니까 자기가 스스로 알아서 펴진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고 하나는 풍선이 펼친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타구니 있는 혈관의 동맥에다가 천자, 구멍을 뚫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도관인데 도관의 굵기가 그래도 자기 한 중지 손가락만 정도는 됩니다. 그런 이제 관을 넣어서 심장을 잠깐 멈춰 세우신 다음에 이렇게 판막을 완전히 풍선을 이용해서 밀착시키고 나오는 이런 방법이 하나가 있고요. 다음은 이제 제가 했던 건데 이게 이제 엑스레이 투시경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판막이 들어가 있는 거고 이건 아까 전처럼 풍선이 있는 게 아니고 스스로 펼쳐질 때까지 기다리는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시술을 하고 나오게 되면 총 한 2시간이 채 안 걸립니다. 사타구니에서부터 판막을 넣고 나와서 다시 사타구니 혈관을 이제 꽁꽁 묶고 나오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까지가 보통 40분에서 1시간 걸리고요. 아까 수술하고 크게 다른 점 중에 하나는 수술은 전신 마취를 피할 수가 없죠. 당연히 인공호흡기를 끼우고 전신 마취를 하는 건데 이 시술은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아주 큰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인공호흡기나 전신 마취의 합병증을 최소화할 수 있다. 특히 연세 드신 분들이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게 상당히 장점이 되겠고 센터마다 다르지만 저희 은평성모가 같은 경우는 한 95% 정도 환자들이 소위 말하는 수면 마취라고 하기도 하고 진정 마취라고도 하는데 내시경 할 때 아마 수면 해보신 분들은 다 똑같은 기억 그대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시술은 하게 되면 2시간 하고 나면은 보통 일반적인 센터에서는 이제 그래도 심장의 이제 상당한 조작을 이뤄놨던 터기 때문에 여러 가지 크고 작은 합병증의 가능성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하루 정도는 중환자실에서 저희가 모니터링하고 하지만 아침에 시술했다? 그럼 점심부터 다 드실 수가 있습니다. 조금 이제 누워 계시면서 치료 과정을 관찰할 수 있지만 점심 저녁 다 먹고 중환자실에서 하루 정도 쉬셨다가 다음날 병동에 와서 바로 퇴원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하루 정도 더 걸어보시고 식사하시고 컨디션이 수월하다 그러면 그 다음날 퇴원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시술하고 나서 하루나 또는 이틀 뒤에 퇴원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특별히 통증이 심하거나 상당히 불쾌한 경험을 경험했다면 그런 경우는 거의 이제 없는 것 같습니다. 그게 바로 수술과 큰 좀 차이점이자 장점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시술은 사실은 올해 물론 한 10년 정도 된 시술입니다. 그래서 한동안은 신의료 기술 이렇게도 불리기도 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소위 말해서 건강보험 혜택을 좀 제한적으로 받았던 게 또 단점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4월까지는 자기 부담금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80%를 어떤 경우에서든 자기가 부담을 했었기 때문에 상당히 고가였던 건 사실이고 저희도 4월 달까지는 참 설명드리기가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워낙 중증의 환자가 많아진 점 또 시술이 그만큼 경험이 쌓이고 성공률이 높아지고 하면서 시술도 나라에서 그러면 우리가 인정해 주겠다. 이래서 예전에는 80%를 다 본인이 내서 수천만 원을 이렇게 내시는 게 원래 현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5%만 본인 부담금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200~300만 원대에서도 이 시술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약간의 이 선별급여식인 건 있습니다. 그래서 80세 이상은 무조건 5%만 내면 되고 80세 이하의 수술이든 시술이든 뭐든지 다 견딜 수 있는 사람은 위험도를 나눠서 조금 차등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게 고령 인구에게 발생하는 병이라는 점, 80세 이상에서는 수술이 상당히 어렵다는 점에서는 80세 이상이 됐다 그러면은 비용 부담 크게 없이도 시술의 어떤 혜택과 조건을 받으실 수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판막이라는 게 혈관 조직의 하나도 이해하면 된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혈관 조직에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물질, 물론 굉장히 생체 적합적인 그런 판막이긴 하지만 그런 이물질을 넣어놨기 때문에 항혈전제라고 해서 피를 다소 묽히는 약을 먹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동반 질환이 악화 원인이 될 수가 있겠으니까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등등의 약을 잘 할 수가 있고 또 운동 재활 프로그램이 있거나 본인께서 원하신다 그러면 운동 재활 프로그램 돌아가시면 훨씬 더 수월하게 아마 회복을 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기적으로 3개월, 6개월, 1년 이런 단위로 이제 일반적인 심전도 엑스레이 혈액 검사할 수가 있고 심장 초음파해서 판막이 잘 움직이는지를 심장 기능이 좋은지를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이 판막 조직은 심장 안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라서 만약에 균이 떠돌아다닌다 그러면 균이 소위 말해서 엉덩이를 붙이기 가장 좋아하는 조직이 되겠습니다. 이 새로 들어간 이 판막은. 그래서 치과 치료를 하게 되면 우리 입이 다 균이랑 같이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치과 치료를 할 때 조금만 침수적이고 피가 나고 그래도 그 모세혈관을 따라서 또르륵 하고 이 균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치과 치료할 때는 반드시 예방적 항생제를 치과 선생님 또는 원래 담당 선생님하고 상의해서 처방을 받아 드셔야 되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찔러서 피나는 것들은 아무래도 주의하셔야 됩니다. 담당 우리 심장 선생님하고 상의해서 충분한 이 관리와 예방을 한 상태에서 하시면은 본인께서 이 받은 판막은 잘 지킬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숨이 차고 그런 게 그냥 나이 들었고 그냥 뭐 내가 좀 힘이 이제 빠져서 그렇지 이제 그게 아니고 대동맥 판막 협착 특히 중증인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에 탑이라는 또 시술이 우리 바로 곁에 있기 때문에 선생님께서 탑이 받고 굉장히 편안하게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환자분께서 사진 찍고 한 번 허락을 해주셨었는데 본인이 91세 분이신데 정말 숨차서 그냥 원래 그런가 보다 하고 거의 손을 놓고 계셨다 하시더라고요. 근데 오셔가지고 고맙다고. 근데 다소 이제 연세가 많으시니까 지금 앉아 계신데 원래 휠체어 타시고 겨우겨우 막 그러셨던 분이신데도 이때 걸어 들어오셨습니다. 그래서 너무 고맙다 하셔서 저도 감사한 마음에 사진 한번 찍었었습니다. 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